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57분입니다. 개장을 조금 앞두고 있는 시간이고요. 저희 집사람이 지금 장기간 친정을 가버려가지고, 제가 그, 본의 아니게 또 요리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장남이 감자 삶은 걸 좋아해가지고, 감자를 그 찜기에다가 삶고, 그리고 고기 볶아 놓은 거, 그리고 양파, 김치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서 간단히 접시에 올려놓고 먹어봤는데요. 기존 굳이 우리가 꼭 밥, 국, 뭐 반찬 이런 식단을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간단하게 접시에 올려서 그렇게 먹으니까 간단하게 아침이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항상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변화를 한번 좀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담이었고요. 지난밤에 미정시가 좀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한 1.2% 하락했는데요. 근데 이 자리가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 일봉인데요. 빠지지 않으려고 지금 거의 매달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미증시가 지금 하락한 이유는 그 경기 침체 우려감, 이 아래 공포라 그러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장기화로 인해서 경기 침체될 우려성 이 부분하고, 그 다음 홍콩의 시위가 지금 공항을 점거하는 이런 시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이 지금 세계 물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시위가 만약 장기화된다면 물류 이동이라든가, 그 다음 중국이 또 홍콩을 군대로 투입한다거나 하는 이런 지정학적 위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콩 시위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금 가격은 152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금 관련주인 엘컴텍을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중이고요. 공포지수는 20을 약간 넘긴 상태인데요. 뭐 아직까지 대략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백식국가 제외시켰는데요. 이 부분이 그 한일 간의 무역 전쟁 부분이 좀 더 심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심화될 것이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는 관심 종목은 금 관련주인 엘컴텍하고요. 그 다음에 히토류 관련주인 유니온 정도. 그 다음에 경협주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지수가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목 쪽으로 해서 지수가 하락할 때를 대비한 그런 쪽에 베팅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 시장의 코스닥 지수가 그 마이너스 0.6% 정도로 많이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차트 그림상으로 보면 외바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좀 내려가는 게 정상이라고 봐지는데,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약간 플러스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좀 특이한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하락했지만 선물 지수가 올라가면 오늘 또 미증시가 반등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또 조금 들어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조세인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좀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개인들이 상승할 줄 알고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털고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가 좀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미국 선물 지수가 약간 높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지금 많이 빠지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 증시가 지금 마이너스 1.24%, 이 부분은 약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어제 일본이 휴장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주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아래쪽 방향으로 조금 눌렀다가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어려운 시장이고요. 마땅히 들어갈 종목이 잘 없기 때문에 수익 올린다는 생각보다는 잃지 않는다는 생각, 손실 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최근에 또 중국 증시가 상당히 또 좋은 잘 나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또 내려간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쪽으로 움직일지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뽑아놨던 관심 종목 중에 오늘 히토리 관련주인 유니온은 지금 아침부터 누릅니다. 제가 어제 시간 외에서 보유하고 있던 유니온 다 정리해버리고 엘컴텍을 지금 400만원 추가 매수해가지고 600만원 정도 할까 590만원 정도 엘컴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을 왜 버려버렸냐면 이 종목은 상당히 지저분하게 베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가 일관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코스닥이 내려가면 뭐 오른다든가 뭐 이런 규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세력 마음대로 그냥 쭉 눌렀다가 당겼다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거의 단타 관점으로 한 200만 원 정도만 소액으로 안 잡든지 아니면 잡더라도 어떤 많이 빠져서 바닥을 확인하는 지점쯤에서 잡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적어도 엘컴텍은 잘 오르지 않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신뢰감을 주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빠지고 금 가격이 오르면 올라간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위험도 부분에서 오히려 엘컴텍이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엘컴텍을 지금 한 590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수가 지금 코스닥 지수에 따라서 지금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게 갭으로 많이 빠졌다면 들어올리려고 시도했겠지만 한 마이너스 0.6 정도로 적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들어올리는 폭이 별로 없죠. 그래서 눌렀다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들어올리든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일단 우선은 하방 압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그 다음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일단 소재 관련주 이런 쪽이 전부 다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주성 엔지니어링 혼자서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소재 관련주는 엑사이언시가 또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쪽이 또 힘을 계속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온하고 엑사이언시, 크리스탈 신소재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을 보일 것 같은데, 저는 엘컴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기까지는 올라가는데 쫓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많이 빠진다면 뭐 도전해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관점으로 우선은 엘컴텍 매매에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조금 수익 보고 출발하니까요. 나쁘지는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 올라간다면 하임없이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디쯤에서 이익 실현하느냐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요. 1700원 정도 선 되면 일단 한번 부딪힐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문제는 코스닥이 반등 쪽으로 방향을 잡는 듯한 이건 반등하는 건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코스닥은 이제 밀려야 되는 게 정상이고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올라가니까 지금 엘컴텍이 다시 약간 밀리는 요즘 인버스 흐름이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 5분봉인데 5분봉이 너무 지저분했어요. 30분봉으로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돌파하면 1700까지는 한번 때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는 1700선 정도에서 정리를 한번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온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이 흐름이 어제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내려갈 상황이 아닌데 좀 눌러버리고 또 내려왔다 싶은데 또 다시 들어올려버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막 반응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금 가격은 1522 정도 되고요. 일본 지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1.4% 정도. 그 다음에 선물 지수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0.18 정도면 크게 상승하는 편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동진, 세미캠, 후성, 소재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확실히 세력들은 이제 시장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나서 그 다음 방향을 잡는데요. 오늘은 소재 관련주 쪽으로 그 일본을 백색 국가 제외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약간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초반에 움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지수 관련주들은 하락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일단은 하락입니다. 심하진 않지만 아시아나항공 매각 하락이고요. 남성이라는 종목은 어제 상한가 쳤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 그 다음 우량주들 조금씩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소재 관련주 동진세미캠 오늘 조금 후성 역시 후성이 대장급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진산업도 이것도 좀 세력들이 많이 끌어올리기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근데 이 종목도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이 세력도 좀 지저분하게 올라간다 싶을 때 확 누르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올릴 때 강하게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어서 아진산업도 오늘은 약간 흐름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진산업을 여기다가 넣어놔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또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매매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그 일시정지했다가 다시 또 중요한 상황이 생기면 계속 이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을 들어 올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매수세가 강하게 지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올라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시정지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23분입니다. 시장 흐름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릴까 했어요. 코스닥 지수가 지금 갭을 거의 매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33까지 땡겨 올렸는데요. 기관이 마이너스 155억으로 기관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개인들이 지금 강하게 매수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어찌 될지는 뭐 사와봐야 아는 부분이겠지만 일단은 개인 매수세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플러스 0.3 정도로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끌어올리는 것 같은데요. 이 미국 선물 지수는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홍콩 상황이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물 지수를 믿고 매수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고요. 일본 증시도 지금 마이너스 한 1.4%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찬가지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반등 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내려올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차트 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그냥 이대로 올라가기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조정을 주는 쪽으로 5일선 정도까지 조정이거나 혹은 좀 심하다면 깊은 조정. 그래서 가장 원활하게는 아래쪽에 바닥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가는 것이 좋은데 지금 개인들이 매수가 계속 들어와서 내려가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우량주 매수보다는 올라가면 엘컴텍이 밀릴 거니까 밀릴 때 엘컴텍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볼 생각입니다. 아침에 제가 장 시작하고 나서 엘컴텍을 단타로 한 200만원 정도씩 추가로 매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635원에 매수했다가 그 다음 다시 올라가길래 분봉상으로 보시면 5분봉이었어요. 아침에 쭉 내려오길래 1635원에 매수했다가 1655원 여기 올라갔을 때 이때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한번 대응을 해 봤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좀 더 내려오면 저점에서 잡아서
그 코스닥 하락할 걸 예상하고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서 파는 식으로 그렇게 엘컴텍을 중심으로 매매를 할 생각이고요. 유니온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건 좀 많이 빠지면 들어가 보든가 할 생각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워낙 그 움직임이 변화가 무상해서 좀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코스닥 지수가 반등하니까 남북 경립주 쪽으로도 지금 당겨 올리고 있고요. 우량주 쪽이 지금 당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방향이 조금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나마 엘컴텍은 좀 안전한 종목에 속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두고 그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니까요. 뭐 크게 많이 안 빠질 것 같으니까 엘컴텍이 좀 더 내려오면 저점에 추가로 매수해 보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 일본하고의 어떤 관계 악화 이런 걸로 해서 아진산업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후성, 동진세미캠 이쪽 종목들이 시세가 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 관련주 이쪽은 엑사이언시 쪽은 유니온이 밀리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밀리지 않겠나 싶고 지금으로서는 소재 관련주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종목들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일시정지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27분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1분입니다. 지금 또 상황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쪽으로 올라갔는데요. 코스닥이 지금 외국인 200억 정도 매도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내려오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가 내려오는데도 지금 그 엘컴텍을 매도를 해서 지금 확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그 올인을 했는데요. 올인하고 나서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이해할 수 없는데요. 코스닥이 내려오는데 엘컴텍도 같이 내려오는 이상정상. 이게 아마 세력이 누르는 쪽 모션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1605원선 밑으로는 못 내려갈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코스닥이 상승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도 올라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종목이 전체적으로 흐름은 비슷해 보입니다. 자원 그 히토류 관련해서는 히토류가 아니고 자원 관련해서는 나노매틱스가 좀 강했고요. 그다음에 엑사이언시 근데 힘이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많이 몰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재 관련주 쪽에 동진세미캠을 대장급으로 당기면서 후성이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 강해 보이고요. 그 다음 로봇 관련주에 로보로보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이해할 수 없지만 일단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링크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 나머지는 혼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 엘컴텍에 지금 승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려오기 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미국 선물 지수가 플러스 0.27 많이도 아닌데 이 부분으로 해서 지금 개인들이 매수로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가 또 계속 여전히 좋았기 때문에 위안화 절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중국 수출주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오르는 느낌을 주는데요. 아직까지 방향성을 확실히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위험 관리해 가면서 저는 당분간은 계속 엘컴텍 쪽으로만 집중해 볼 생각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을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외국인이 매도를 줄이고 매수로 돌아선다거나 뭐 기관이 매수로 돌아선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여기서 다시 또 급반등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위쪽보다 아래쪽 이 한마디로 지금 팽팽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일단 위험 관리하면서 엘컴텍을 중심으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일시정지 하겠습니다. 10시 3분입니다. 현재 시간 2시 55분입니다. 아침에 그 방송 일시정지 해놓고 너무 변화가 없어서 좀 자고 일어났습니다. 푹 자고 일어나서 점심 먹고 봤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루 종일 행보하는 분위기고요. 제가 생각했던 제가 봤던 걸 그대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미국 지수가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내려가는 게 원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위치력으로 봤을 때도 반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상당히 아침부터 강했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부터 더 강하게 밀어올리는 힘이 나왔는데요. 이건 제가 봤을 때 거의 개인들의 매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이 코스닥을 1,5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줄기차게 지금 계속 방어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 740억 매도에 외국인이 720억 매도입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개인이 전부 다 받아주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 불안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이 개인들이 지금 엄청난 매수로 받고 있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않는데 그냥 일반 개미인지 아니면 돈 많은 슈퍼 왕개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중국 증시 0.8% 하락하고 있고 일본 증시 1.2% 하락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면 거의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0.45%이 정도에서 지금 계속 방어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신기하고 개인적으로 좀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내일 장에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일반 게임이었다면 외국인 기관이 저렇게 매도하면은 그냥 덩달아서 손절해갖고 쭉 빠질 건데 그걸 받아쳐올리는 걸로 봐서 상당한 왕개미, 슈퍼 왕개미급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 다음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엘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금 가격이 지금 153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의 라고 봐야 되겠고요. 금 가격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코스닥 지수가 좀 하락을 해줘야 인버스 관점으로 올라갈 건데 코스닥이 반등을 자꾸 시도하니까 이 엘컴텍을 인버스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코스닥이 반등하면 내려가야 된다는 뭐 이런 논리를 적용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금 가격이 오르면 금 관련주가 상승한다 이 논리로 봐주면 좋겠는데 엘컴텍을 누르는 세력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지수가 반등하니까 코스닥이 반등하니까 엘컴텍은 내려간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막 눌러버리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엘컴텍을 내려오고 있을 때 그러니까 1615원까지 풀배팅으로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아까 이게 막 내려오고 있을 때 1615원대까지 계속 추가 매수했다가 일부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 800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인디에프가 한번 반등 나올 것 같아서 중간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거 정말 절묘하죠. 제가 딱 들어가는 시점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타는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다 생각하고 손절을 했고요. 거기서 조금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1010만원 정도, 어제 1004만원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수익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거의 뭐 보합권이었다, 본전이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컴텍을 현재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장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시비가 상당히 엇갈릴 것 같은데요. 코스닥을 지금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서 들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향방이 내일 아주 중요한 일전을 펼칠 것 같은, 의외로 개인들의 이 매수하는 힘이 강해가지고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위치가 지금 코스닥 지수의 현재 위치가 여기서 보자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에서 보면 또 반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눌릴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치상으로 워낙 여기서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반등 후에 횡보를 하고 나서 시간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들어올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들어올리느냐 아니면 밑으로 더 누르느냐는 기관의 어떤 매매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관은 어제부터 해서 계속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관의 매도가
멈춰지는 순간이 반등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막판까지 지금 들어올리고 있는 이 엄청난 힘을 보면서 좀 엘컴텍에서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해외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밀어올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코스닥을 들어올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종목 부분은 제가 오늘은 뭐 자느라고 다른 테마들 다시 이렇게 잘 찾아보지 않았고 아침에 그냥 정리했던 부분인데요. 자원개발 쪽 관련한 종목들 상승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나노메딕스가 거의 대장급이었는데 약간 밀렸는 상황이고요. 엑사이언시 크리스탈 신소재 약간의 상승세로 멈춰 있는 상태고요. 유니온은 이 종목이 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많이 눌렀다가 장막판에 다시 또 싹 들어올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시간 외에서 또 쭉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세력이 이 종목만큼은 세력의 움직임이 너무 변화무쌍해서 제가 들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 일단 히토리 관련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인디에프도 지금 다시 들어올리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아깝게 생각을 합니다. 손절했는데 다시 들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남북 경협주 쪽은 살아있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만 한다면 코스닥 지수가 지금 갈 필요 못 잡고 있죠. 지수가 올라가면 인디에프 쪽으로 남북 경협주인 인디에프 쪽으로 매수로 들어가는 쪽으로 잡을 생각이고요. 내일 일장에서 만약에 지수가 밀리면 엘컴텍 쪽으로 하는 쪽으로. 지금도 갑자기 확 틀어버리죠. 순식간에 와 3,365원 여기까지 털어버렸는데요. 확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지수가 지금 코스닥 지수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가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 다음 불매운동 관련주들은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지금 엘컴텍이 움직이려고 하나요? 엘컴텍 드디어 조금의 반등 시도, 그러니까 코스닥이 밀리니까 바로 들어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 관련주 중에 동진 세미캠 오늘 강하게 끌어올렸었고요. 아진산업 따라 올라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광 소재는 뭐 돼지 열병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테마하긴 좀 그렇고, 그 다음 오늘 로보로보가 좀 강했는데 이건 강하게 올라가는 건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입니다. TPC가 강한 건 이해를 하는데 로보로보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필링크는 아침부터 상한가 꽂혀갖고 계속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옵토팩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정도의 종목들이 오늘 흐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지수가 반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엘컴텍이 지금 코스닥이 방향을 정확히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엘컴텍이 움직이고 있어서 여기서 이익 실현을 조금 더 해주느냐 아니면 그대로 가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800만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리는 세력이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지금 아침부터 이렇게 됐었어야 돼요. 금 가격이 지금 1530을 돌파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끌어올리는 느낌이 듭니다. 뒤늦게 발동이 걸리나요? 근데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4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많이 끌어올리기는 조금 벅차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1615원 여기서 몰빵까지 해가지고 배팅을 엄청나게 많이 쳤었는데요. 하도 지루해가지고 그냥 조금씩 이 실현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놔뒀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조금은 들긴 하는데 그것도 뭐 지나고 난 뒤에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죠. 일단은 후반부에 조금 힘이 강해 보여서 개인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엘컴텍은 지금 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고점 뚫고 올라가야 되는 자리인데요. 지금 이 코스닥 지수가 계속 반등하고 있어서 이게 가장 걸리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조금은 줄이겠습니다. 몇 주씩 매도하죠 제가? 200만원치 지금 매도하거든요 보통. 1234주 1234주를 하면 보통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안 올라간다면 그대로 두고 좀 더 올라간다면 조금 이익 실현해서 비중을 조금 줄여 놓겠습니다. 지금 뭐 1017만원 정도 되죠. 조금 더 올라간다면 비중을 약간만 더 줄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일장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올라가니까 또 갈등이 살짝 생기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현재 시간 3시 6분이고요. 마지막 장 막판에 들어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이게 들어올리면 보통 이렇게 들어올리게 되면 내일장에도 힘을 그대로 받아서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종목들은 현재 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엘컴텍은 지하자원 쪽으로도 연결이 조금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광산에서 금 캐다 보면 뭐 구리라든가 기타 이런 자원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잘 맞는 부분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 매도하는 공매도나 이 매도하는 세력들이 워낙 작정하고 누르는 바람에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주주들도 이제 강성 주주들도 다 좀 오른다 싶으면 눌릴 줄 알고 다 도망가 버리는 손절해 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게시판에 글을 한번 써봤는데요. 올라갈 것 같다는 글에 반대표가 몰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제 장 막판에 손절하지 않았을까. 제가 어제 원래 장 끝날 때 200만원치만 갖고 있었는데 시간의 거래 6시에 1620원에 400만원치가 매수가 됐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 확 빠졌길래 그냥 매수를 했는데 그때 1620원에 추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수 단가가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크게 매수할 생각은 없었는데 선물 지수 확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엘컴텍이 하락하고 있길래 그냥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 보유하신 분들이 심리적으로 약화가 돼 있어 가지고 조금만 눌러버리면은 다 손절을 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잡고 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제 시세가 한번 붙게 되면 그때 다시 매수세로 들어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니까 답답할 건 별로 없죠. 현 시점에서 다른 거 들어갈 만한 종목이 잘 없습니다. 여기 뭐 지금 엘컴텍보다 더 좋은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매도를 하죠. 못 올라가게. 매수세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계속 샀습니다. 못 올라가게 막는 거죠. 더 올라가 버리면 쫙 치고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아마도 공매도가 붙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기관의 매도세는 코스닥 매도는 조금 주춤해졌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기관이 매도를 줄이게 되면 코스닥이 반등하는 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해외 증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미 증시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위치죠. 제가 믿는 건 오로지 금 가격 하나입니다. 1531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금 가격 하나 믿고 그냥 엘컴텍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중을 한 200만원 정도 더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몰빵으로 승부 이런 거를 잘 안 합니다. 위험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괜히 많이 먹으려다가 손실이 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눌러버리네요. 이렇게 되면 그냥 이 상태로 마감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3시 9분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지금 방어를 계속 잘하고 있고 오히려 매도하고 있던 기관이 매도를 약간 줄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된 어제 미증시 하락에 비해서는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고 들어올리면 오늘 만약 이 상승세를 그러니까 반등세를 유지한다면 내일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올라가면 또 엘컴텍가 내려온다는 이 공식 때문에 지금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마지막에 코스닥이 쭉 흘러내려 버린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겠죠. 일단은 다른 종목들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남북경협주의 인디애프도 좋긴 한데 단기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는 타이밍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불매운동 관련한 것은 조금 쉴 때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재 관련 쪽은 이제 일본하고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긴 한데 이쪽도 지금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뭐 대충 그런 상황입니다.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이 코스닥 지수가 마지막 향배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 홍콩의 12대가 공항을 점거한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해서 어제 미증시가 많이 빠졌는데요. 해외 증시가 그 부분은 공항을 점거한 것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공항을 12대가 계속 점령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12대가 계속 그 강하게 시위를 하게 되면 중국 정부가 그 개입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위험 요소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중국이 홍콩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어떤 모션을 취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이제 홍콩 시민들하고 또 아마 미국 쪽이나 이쪽 서방 쪽에서 약간 입김을 넣고 있겠죠. 중국한테 홍콩을 다 뺏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충돌인 것 같고, 그게 미중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홍콩이라는 그곳을 매개체로 해서 어떤 모션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좀 더 심한 상황까지,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군대를 투입해서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갈등은 아주 깊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거죠. 단순하게 뭐 공항 점거하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심각한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진행형이고 시위대가 지금 그 시위하던 사람이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이 부분으로 해서 아주 감정적으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디로 튈지 그 예측하기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연유로 해서 지금 불안하니까 금 가격이 1531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제 입장에서는 뭐 그 엘컴텍이 수익이 나 있는 상태라서 굳이 매도를 할 그런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관이 지금 코스닥 매도를 약간씩 줄이고 있네요. 725억으로 줄었습니다. 아까 777억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가서 기관이 매도했던 부분을 약간 줄이는 그런 상황이고, 개인도 매수했던 부분을 약간 줄이는 그런 상황. 개인과 기관이 타협을 어느 정도 보면서 서로 간의 물량을 조절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됐고요. 영상이 또 좀 길어져 버렸는데요. 여기서 끊긴 또 조금 뭐 하니까 마지막까지 그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은 역시 조금 누르는 느낌을 받는 것 같고요. 그 소재 관련주 크리스탈신 소재가 조금 강세이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 그 장에 들어갔으면 이 횡보할 때 가장 힘들죠. 그냥 오르고 내리고 변화가 있어야 밑에서 잡아서 위에서 이익 실현하고 이렇게 되는데, 계속 횡보하면 들어갔다가 그 뭐 수익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수수료만 날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보다가 아무래도 느낌이 횡보할 것 같아서 그냥 계속 자버렸는데, 자다 감시 일어나서 딱 봤는데 변화가 전혀 없는 계속 그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로 재미없는 날이었고, 그렇더라도 마무리를 좀 잘해야 할 건데요. 이것도 또 터네요. 얼마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걸 또 매도를 해서 누르는, 지금 상황이면 1660 고점 뚫고 위로 올라가서 1690 정도까지는 가는 게 정상인데, 이 열컴택이 참 말을 안 듣습니다.
이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속 많이 썩었을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지금 그 세계 정세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 좀 금이라는 그런 매개체가 있어서 그나마 좀 안전한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리스탈 신소재가 마지막에 좀 많이 끌어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는 조금 내려오는 것 같은데 계속 방어를 하고 있네요. 지금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셀컴텍이 1630원에 끝나나 1690원에 끝나나 거기서 거기니까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충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영상 만드는 것이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정리해서 녹화를 하고 그다음 중간에 장중에는 사실 별로 크게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매매할 게 없었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정지를 해놨다가 장 끝날 무렵에 이제 장 끝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일 장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그래도 지금 벌써 아마 이 영상 녹화 시간이 40분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지면 또 안 좋으니까 대충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잔고가 1012만원입니다. 그래서 뭐 장 끝날 때 약간 변화는 있겠지만 그래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126, 174 해서 인출했는 금액에다가 오늘 1012만원 정도 통장에 있는 잔고고요. 계좌 잔고. 그래서 합치면 1229만원 정도 됩니다. 대충 요 정도 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29만원 정도로 마무리를 엘컴텍이 내려온다면 조금 줄기는 하겠지만 일단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침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에서 오늘은 건강 관련주인 엘컴텍 신경을 썼었고요. 그 다음 히토류 관련주는 아직까지 중국에서 히토류를 무기화하겠다는 이 부분이 강력하게 나오지를 않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조금 더 눈치를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가 빠질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지수와 무관한 그런 쪽의 종목을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